조광현의 좋은 책 나누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최근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은 정유선 작가의 최신작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찾은 소비 비즈니스 트렌드 5. 불확실성의 시대.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5개 키워드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라. 저성장, 가격으로 웃도는 가치를 전달하다. Z세대, 소비의 과정을 즐기다. 고령화, 에이지테크에 주목하라. 기술,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친환경, 버려지는 재료의 재탄생. 5가지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저성장 시대, 가격으로 웃도는 가치를 전달하다. 저가 프리미엄 시장은 여태까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들에게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프리미엄 시장의 좋은 예로 최근 국내 항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적으로 운행하고 넓은 좌석을 제공하지만 대형 항공사에 대비 20% 저렴한 항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의 성장, 그리고 타이파를 중시하는 소비 심리가 확산되면서 한두 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단발성, 단시간, 단기간을 특징으로 계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스팟워커라고 부른다. 스팟워커가 늘고 동시에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의 성장세 또한 빠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재 이룩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 시장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 Z세대, 이유가 있어야 소비한다. 최근 Z세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Z세대는 5년 후부터 앞으로 30년간 소비의 주요 타깃이 될 세대라는 점이다. 둘째,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SNS 이용률이 높고 압도적인 발신력과 정보 확산력을 갖고 있다. 최근 일본의 백화점들이 Z세대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변신을 시도 중이다. 소위 물건을 팔지 않는 매장, 즉 D2C 브랜드들을 편집해 모아놓은 쇼룸을 만들어서 Z세대를 유인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공간에 젊은 세대들이 방문하고 있다. 물건을 팔지 않는 쇼룸은 오프라인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D2C 브랜드들을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저도 일본 방문 시마다 가고 있는 매장입니다. 이런 모델을 한국 유통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계속 트라이 중입니다. 개인이 만든 무명 브랜드가 최근 Z세대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SNS를 활용하면 무명 브랜드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고, 둘째, 남들이 입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Z세대는 쇼핑할 때 편집샵을 방문하고 있다. 유명 셀렉트샵이 아니라 대중적이기보다는 틈새층을 겨냥한 개성있는 브랜드를 많이 가진 매장과 같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셀렉트샵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패션 편집샵 숲이라는 편집샵을 주목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 100세 시대의 과제, 디지털로 해결하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23년 5월 기준 고령자 비중은 18.4%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니어 시장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오해는 시니어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생각이다. 인구 규모만 보면 거대 시장이지만 이 인구가 모두 인류 쪽이지 않다. 두 번째, 고령자라면 늙고 힘없는 이미지를 연상하기 쉬우나 시대가 변하면서 시니어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는 고령자들의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야 한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들의 집 근처로 상업시설이 이동하거나 고령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쇼핑 약자 혹은 쇼핑 난민이라 불리우는 고령자들을 위해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집 앞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슈퍼가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동식 슈퍼인 도쿠시마루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의 쇼핑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미하루는 젊은 직원이 정기적으로 노인을 방문해 마치 손주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토메이트를 시작했다. 비용은 시간당 3,500엔이며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도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한다. 네 번째 트렌드, 친환경. 아깝다는 정신을 10분 발휘하다. 친환경 비즈니스 중에서도 최근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업사이클링, 즉 버려지는 재료나 제품을 활용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비즈니스다. 바다에 잡히는 생선 중에서 의외로 많은 생선이 버려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이용 생선이란 시장에서 팔기에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혹은 큰 경우 혹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라서 구입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생선을 의미한다. 미이용 생선은 일본 어획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생선이 버려진다. 이렇게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미이용 생선을 밀키트로 만들어 집으로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인 피셔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저도 정기 구독을 하겠습니다. 리베이크는 로스빵을 판매하려는 전국의 베이커리와 소비자를 매칭하는 빵 전문 통신 판매 사이트다. 리베이크가 식품 로스 중에서도 빵에 주목한 이유는 빵은 다른 음식에 비해 소비 기한이 길고 로스빵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경영하는 베이커리의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빵이라는 점으로도 차별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면 저도 바로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시작한 서비스인 타베떼는 요리가 남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점과 남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이다. 반찬 가게나 레스토랑이 타베떼 앱에 저녁 시간 이후 팔리지 않고 남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등록하면 근처에 있는 회원이 스마트폰으로 구입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들러서 픽업해가는 서비스다. 저에게 딱 맞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찾은 소비 비즈니스 트렌드 5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의 요약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을 찾아서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